고용했을 때 생산성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손실, 그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있게 되는 그런 생산성의 손실분을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고용한 수요만 빠르게 달릴래요? 아니면 수요를 발표할래요?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중요한 1실학번 김석표입니다. 발표 듣느라 많이 힘드셨죠? 저희는 보시다시피 PPT의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오직 재미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가 이 UIC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규제 주제는 마약류 범죄 수사 특례입니다. 세부 규제 사무명으로는 이제 마약류 범죄 관련해서 신분 이전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초반 부분은 이제 많은 학우분들과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진행할 테니까 많은 참여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목차입니다. 자, 저희 조는 기초지식 설명과 의견 공유가 재미를 승부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부분으로 하고 재미없는 규제 영향 분석서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내가 보면 되죠. 네. 지금 합시다. 자,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랑 너무 다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여론조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옆에서 보이시는 여론조사는 2022년 12월 달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체 80% 정도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마약 청정국 이름표는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미 떨어졌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유엔에서 지정한 건데요. 인구 10만 명당 20명의 마약 사범이 넘었을 때 마약 청정국이 해제되게 됩니다.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부터 이 지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14번 초과했고 2019년부터는 3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여러분 마약 관련해서 궁금한 거 사보고 싶었던 마약 있으신가요? 지금 구글에서 사보겠습니다. 이게 꼭 중요한 거여서 뭐 사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새 좀비 마약이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최근에 마약 거래는 SNS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텔레그램 아이디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눌러봐요. 네. 이상한 거 뜰까봐. 누를까요? 네. 역시 저희는 성인이니까. 자, 보시다시피 지금 다 관련된 게 외국 사이트예요. 지금 외국 사이트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사이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노 엑시스라는 마약 캠페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따 거수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딴판이어서 이 마약 캠페인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따 할 겁니다. 네, 처벌의 확실성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또 다른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그렇죠. 형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저도 늘 매주 수업을 받는 수업 환경이야. 이게 빼지네요. 네. 저도 마약 관련 논문을 공부하기 전에는 형량 강화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및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형량 강화가 엄청난 규제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 관련 형량도 가장 센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약 사범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마약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 때문에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약류와 마약이 뭐를 뜻하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대마초입이고요. 그냥 재밌으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건 양귀비인데요. 식용이랑 마약이 다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약 양귀비는 딱 봐도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마약류 정의는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마약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을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다 보면 이외에 임시 마약류가 있는데요. 이 임시 마약류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마약이 너무 빨리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 라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차후에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 2%만이 제대로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2% 중 1%는 마약 사범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따 보시다 보면 이유를 알 겁니다. 자, 아니 마약이 본인 건강만 해치는 거 아닌가요? 저희랑 무슨 상관이죠?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물러나려. 역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만큼 마약과의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마약류 범죄 문제. 자, 제가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보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저 대본을 봐야해서. 여러분, 암수살인 보신 분 있으시죠? 암수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암수성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경찰 용어예요. 암수성은, 자, 대본 보겠습니다. 자, 마약류 등 유해 약물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수성은 숨겨진 범죄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19년에 한국경찰학회 간행물에 등재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이 28.57배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곱하기 28.57이 실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마약 사범은 16,000명입니다. 그래서 28.57을 곱하면 46만 명입니다. 자, 미리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류의 암수율이 큰 문제고요. 다음은 2차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서 수약자의 판단 능력과 충동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격성을 띠겠죠. 이렇게 공격성을 띠면 곧이어 폭행,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으로 나아가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약에 취한 채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이 5년 새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재범률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계속 30%를 상회하고 있죠. 이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강력한 형사처벌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봤던 기사를 말씀드리면 어떤 마약 사범분이 본인이 마약이 중독인 게 너무 힘들어서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구속사유가 해제돼요. 왜냐면 구속사유 중에는 도주 우려를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밤에 또 마약을 했습니다. 이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다음은 1020 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보이시나요? 20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60대 이상인데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네, 죄송합니다. 5년새 1020 세대의 마약 사범이 3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2011년, 2016년, 2021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마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고 20대의 비중이 크게 늘었죠. 그러면 1020 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가 왜 문제가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이른 나이 세대부터 마약 범죄 유입이 지속되면 이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긴데요. 이건 다 필요 없고 제가 억제 이론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에게는 이제 범죄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여러 범죄 이론이 있는데요. 이 억제 이론은 범죄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억제 이론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처벌의 엄격성, 하나는 처벌의 확실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처벌의 엄격성을 강화해서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나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는 이 처벌의 확실성으로 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확실성은 뭘까요? 처벌의 확실성은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범법자를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다 잡아들이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 등을 병행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나중에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 보시면 되고요. 통제 배달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 수사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 배달은 말 그대로 그냥 통제한 상태에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수사할 때 큰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래서 배달이 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받았을 때 그걸 딱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중고등학생 때 담배 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아파트의 소화전에 막 담배 던져놓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 배달이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과 같이 신분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신설해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거는 설명드리기 난해한데요. 자, 두 가지는 아주 유사합니다. 자, 좀 그래도 나누자면 신분 비공개 수사는 좀 소극적인 거고 신분 위장 수사는 좀 적극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통제 수단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죠. 사실 저희가 이거를 갖고 온 거는 2021년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위장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신분 비공개 수사는 통제 수단이 좀 간단하고 신분 위장 수사는 약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딱 5분만 더 부족 같은 시간 내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자, 규제에 대한 2까지 왔네요. 네, 규제에 대한 2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특례 신설의 규제에 대한 1이고요. 규제에 대한 2는 그냥 기존 수사 방식을 보강해보자 했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규제에 대한 장단을 비교할게요. 현행 유죄는 뭐가 문제라 했죠? 네, 지금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을 써놨고요. 저희가 말하는 규제에 대한 1은 특례를 신설한 건데요. 네, 이렇게 특례를 신설하면 지금 마약
범죄가 점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점조직화는 막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모양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윗선부터 뭐 물밑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한 명에서 세 명까지만 서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잡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특례를 신설하면 그렇게 점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제대안 2는 그냥 기존 수사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뭐 기분 좋겠죠, 수사기관에서 뭐 그렇죠, 그런 거 써놓은 거고, 단점은 역시 실효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자,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제대안 1을 선택을 했고, 규제대안 1의 목표는 뭐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 국내 마약류 문화명 예방할 수 있고, 국가가 뭐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향상할 수 있고, 뭐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짜놨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해외 마약류 범죄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수사 정책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의 문제인데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런 독일까지는 이런 신분이장 수사 같은 수사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사 기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규제 수능도를 따져봤을 때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은 저희가 국가의 우월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실시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봤고요. 규제 차등화 방안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집행 가능성 있습니다. 네, 결론. 2차적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 수사 방식을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초기부터 검거해야 되고요. 경제적, 사회적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뒤에 되게 많거든요, 뭐가.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마약 정책은 이 수사 특례 신설만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 정책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마약 치료 가능 병원이 20개밖에 안 되고, 그 마약 중독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300개도 안 됩니다. 네, 단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저희는 비판을 겸허히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비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앞에 길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서 가고 있으니 경찰 수사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처벌의 정확성이라고 말했죠. 그런 확실성이라고 말했죠. 그런 걸 현대는 아동 성범죄 이런 쪽에만 되어 있는데 마약에도 도입하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찬성하시는 분 그게 참 많았습니다. 돌아보세요. 상봉이 적은 거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